친환경 농산물은 6가지 맛이 있습니다. 쓰고, 달고, 짜고, 맵고, 그리고 떫고, 신맛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돼지하고 닭과 소도 같다는 거, 차별하지 않는 세상. 이게 바로 지금 축산업의 현실입니다. 기울기를 넘어 힘내라 조합원 함께 가자 생산자. 저희 설당 두리산협 조직교육 김유한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조직교육팀의 성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참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 비가 69년 만에 가장 이른 장마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최근에는 사실 막 몇십 년 만에 가장, 그리고 또 최고로 이런 높은 수식어를, 이런 붙은 수식어를 기사를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의 어떤 기후위기 강좌 채식 내선 파티가 굉장히 적절했다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작에 앞서 저희 시간을 안내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식 내선 파티는 일부 패널들과의 만남,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5분 정도 휴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부에는 저희 푸짐한 선물을 2부에는 저희 간단하게 채식으로 만드는 요리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참여자분들의 어떤 음식 소개나 또 만남, 그리고 이후의 발걸음들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함께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1시간 한 40분 정도 시간을 분량을 좀 잡았는데, 대화의 어떤 집중이나 또는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약간 조절될 수 있는 부분도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이 성함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오늘 1부를 진행해 주실 전 녹색당 공동위원장이셨고, 그리고 팔당 두리산협 조직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성미선님께서 1부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기후위기 특별강좌 3강을 계속 부르면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우리 주위에 너무나 이제 일회용이나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협이나 이런 곳에서는 농업과 먹거리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조합원님들, 그다음에 여기 강좌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얼핏이라도 조금 우리가 알아차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지막 강좌로 원래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의미 있는 시간도 나누고 그다음에 서로 인사하고 이런 좀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제 확대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줌으로 작은 단위로만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그동안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먼저 채식과 관련된 그 중요성,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써오신, 정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기 굉장히 어려우신 선생님들을 저희가 다 같이 초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신데, 우선 저희가 어떻게 강의를 좀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름하고 단체명만 소개드리고, 각자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단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직접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선 이분들을 저희가 환영하는 의미로 큰 박수로 한병훈 씨 한 분씩 혼병할 때마다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우선 강성미 유기농 문화센터 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직접 자리에 함께 해주셨고요.
채식평화연대 대표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은정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팔당부대 생협의 조합원이신데 아주 오랫동안 이 영상을 통해서 채식을 실천하고 계신 옥지윤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저희 의미 있는 자리에 영상으로라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셔서 고기 없는 월요일의 대표 이현주님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선 제일 먼저 저희 강성미 원장님부터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10분 정도씩 발제해 주시고 이후에 함께 궁금한 점들 참여하신 분들이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댓글이나 아니면 직접 손 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잘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강성미 유기농 문화센터 원장님 먼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말씀. 네네.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농 문화센터의 원장 강성입니다. 유기농 문화센터 여기 현장에 오게 된 거는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강남에 있어서 이렇게 현장으로 오게 됐고요. 저희 유기농 문화센터는 2017년 7월 21일 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보통 이렇게 사단법인인데요. 사단법인을 승인을 받게 되면 보통 물어봐요. 왜 만드는데? 라고 물어보거든요. 저희 사업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이 돼서 우리 밥상까지 올라오는지.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선택만 해줘도 가장 좋은 건 나의 몸. 그런데 더불어 땅과 바다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리는 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저의 활동은 공존의 밥상 활동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부분에 폭력이라는 단어를 좀 써서 강의 그리고 많은 분들께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잠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년을) 이어온 우리 땅 한반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거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잘 살게 되었지만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 문제가 우리의 앞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임박한 상황임에도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사실과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진실은 감춰집니다. 변화의 시작은 진실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 국토 대부분의 하천은 현재식 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0% 이상의 농지는 땅이 가진 본래의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을 쓰면서 땅은 더욱더 힘을 잃게 되고 비료와 농약은 다시 지하수에 스며듭니다. 공장식 축산업에서 만들어지는 가축 분뇨는 이미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5천만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는 1년에 닭 10억, 돼지 2천만, 소 300만 마리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합니다. 돼지는 남자 성인의 2배, 소는 10배 이상의 무게가 나갑니다. 좁은 한반도에 이미 인구 2억 이상이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구제역이나 광우병, 조류독감으로 2010년 한 해에만 35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예방책으로 병들지 않은 생명까지 산채로 묻혔습니다. 전국 4천여 곳에 시급하게 묻은 죽음의 땅이 있고 그 땅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와 각종 바이러스, 항생제, 기타 호르몬제들이 땅에 그대로 스며들고 지하수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GMO 천국입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90% 이상의 식품과 원료들이 GMO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GMO를 제재하지 않는 소수의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알지 못한 채 매일같이 위험한 밥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심장병, 뇌혈관 질환, 암, 고혈압, 당뇨 등 선진국의 질병 증가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의료비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픈 국민들이 많은 나라,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이 가려진 모든 진실들을 미디어와 언론은 알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뢰성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더 정확하게 인식을 심어줘야 하고 연령대별 가장 효과적인 유포와 전달의 방법을 고심해야 합니다. 지각 있는 지식인들과의 협업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고 교육과 인식 확장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나아가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생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식이 있어야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 등 바람직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영향력으로 인류의 환경위기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하거나 환경단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명성과 영향력, 행할 수 있는 자본의 힘을 뜻있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들의 용기와 지혜입니다. 우리 사회는 무조건적인 발전만을 목적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생 인류는 이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와 자녀 세대의 삶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대규모 농업과 공장식 축산업은 지속가능한 삶과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자연재배와 유기농, 소규모 농법, 도시농법, 공유 텃밭, 친환경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류는 환경과 모든 종의 지배자가 아니라 공생해야만 합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그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땅과 생명에 최소한의 해를 끼치는 지속가능한 식사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입니다. 유기농 농산물 기반의 식사는 지속적으로 땅, 해, 물을 살리는 기본적인 대책안입니다. 유기농 식물 기반의 식사는 건강, 경제, 환경 등 모든 것을 선순환으로 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이 구성되고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행복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GMO 식품, 식품 첨가물과 고도로 정제된 가공식품을 먹는 것은 우리 몸뿐 아니라 환경에도 사회 공감대와 화합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유기농 복합문화센터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건강, 식습관, 환경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지속가능한 삶의 선순환은 건강한 먹을거리와 건강한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사회의 어느 자리에서도 주어진 역할을 투명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호모사피엔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이 시급성을 인식한 많은 개인과 공동체,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로 OECD 국가 중 늘 1등이 많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국격을 올리고 글로벌 이슈의 대열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뜻있고 필요한 일에 함께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리더십이 세상을 살리는 가장 필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나와 지구를 위한 건강한 밥상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친환경 농산물은 6가지 맛이 있습니다. 쓰고, 달고, 짜고, 맵고, 그리고 떫고, 신맛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요리를 할 때 간장, 된장, 간수 뺀 천일염 정도로만 음식을 하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모든 몸 안에는 오장육부라고 하는 장기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거든요. 이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는 게 오방색 이렇게 해서 오방색 그러면 모든 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5가지 색깔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간에는 이렇게 폭력을 가해서 우리가 기후와 환경 그리고 자기 몸에게 했다라면 이후부터는 그러면 나와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먹을까, 장을 보고 요리를 할까라는 거를 좀 집중해서 많이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방색과 6가지 육미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정도로 저의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고 나중에 질의 응답 시간에 혹시 관련되어 있는 거를 말씀 주시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이영미 우리 채식평화연대 울산에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곳에서 활발하게 이 전국 조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영미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채식평화연대가 어떻게 이제 지역에서 전국 조직이긴 하지만 이제 울산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2015년부터 활동한 걸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채식평화연대 활동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에서 보이신 채식평화연대 로고가 보이실 건데 농부의 요 머리에는 현미밥이에요. 채식 요즘도 식물식으로 많이 하죠, 그죠? 식물식 중에도 이제 건강한 식물식을 알리면서 이게 현미밥이고요. 저희 말풍선에 저희가 활동하는 그 취지가 담겨 있어요. IMPS.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먹는 것이 바로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취지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평화밥상 안내자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채식평화연대는 2015년 5월 30일 날 창립을 했고요. 여기 조길래 선생님과 강성민 선생님도 초기부터 이제 같이 이제 후원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채식이 인류와 지구를 더불어 살리는 길임을 알리고 이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 문화운동 중심 단체예요. 우리 사회 환경 지구를 건강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채식이라는 생각으로 채식이 삶 곳곳에 스며들게 생활로부터 시작하는 풀뿌리 운동이자 자발적인 회원 활동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단체고요. 채식인이 아니어도 이러한 활동에 공감하고 채식을 지향하면 누구나 활동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뭐 채식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공존과 평화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세상에는 육식을 하는 사람이라도 개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돼지하고 닭과 소도 같다는 거, 차별하지 않는 세상, 모든 동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동물들도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저희는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활동 그냥 간단하게 꼭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매월 열린 공부 모임을 하고 있어요. 재작년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지역별로 공부 모임을 열었는데 작년에 이제 다들 같은 처지지만 과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줌으로 전국 회원들이 그냥 줌으로 같이 하는 공부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코로나가 없을 시기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공부 모임을 하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영화 보고 얘기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공부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평화 밥상이라고 이 밥상이 사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한 4년 전부터 활동 공간에서 밥상을 차리고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이 하신 분들도 대부분 다 시민 활동가이실 건데 채식을 모르는 시민 활동가들이 자연스럽게 채식 밥상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관님도 울산에 어째 보면 채식 급식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채식평화연대 초기부터 이제 환경평화 밥상을 접하시고 그리고 교육감 선거 중에도 이런 인식이 있어서 조금 더 빨리 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채식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교실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저희 공간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꼭 이론하고 실습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뿐만 아니라 머리로 사실 생각이 돼야 맛도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을 병행해서 그리고 이제 이건 실습 메뉴인데 김밥이든 버거든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 일반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메뉴를 비건으로 순식물식으로 실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 강연은 어른 대상으로 시민활동가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대상, 시민 대상, 그죠? 그리고 교원 대상으로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교원 연수에서 이제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울산교육연수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종종 이제 채식 강연이 있고 그리고 채식 밥상 체험이 있어요. 거기 이제 연수원 안에서는 순수 채식 밥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전문 시설이 아닌데 출장 뷔페도 아니고 식당 업체도 아닌데 활동가들이 이렇게 밥상을 차려서 보면 그릇이 이제 일반 그 급식소 그릇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채식 밥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설날이나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고기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명절 메뉴를 채식으로 요리할 수 있게 이제 이런 제안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채식 캠페인,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형태로 이제 요즘 기후위기 비상행동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는 이제 금요 기후 캠페인에 항상 참여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일반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캠페인을 들고 오지만 저희도 맨 채식을 기후위기하고 관계된 그런 피켓이랑 그리고 이런 광목 현수막을 듣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센스로 넣었는데, 우리가 큰 것이 꼭 그러니까 소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나눔 받은 살 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 귤껍질 을 말려놓았던 걸 가지고 이 나뭇잎에 포장을 해가지고 그 기후 활동가들한테 나눔하는 그런 선물을 했었어요. 이거는 큰 건 아니지만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여기도 같이 하신 분도 계신데 작년에 이제 11월 시민단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이 어떤 단체로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또 단체가 단체를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비건의 날 기자회견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20여 개 단체가 같이 하는 또 그런 교육협동조합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채식 강연을 또 해서 저희 단체 혼자 했을 때보다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있어서 반찬 나눔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오늘이 사실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 5.18 여기 광주에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 대표님도 계신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의 그 산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50주년 40주년이었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행사 때 이제 저희가 비건 주목법 나누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시민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주에서 주목밥 먹었는 건 소고기가 들어갔는데 울산에서 먹은 건 소고기 안 들어갔다. 사실 민주화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뭐랄까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건데 이제는 사람만의 평화가 아니라 그죠 민중의 평화만이 아니라 어쨌든 동물과의 공존도 생각하는 이제 그런 민주화 운동을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비건 주목밥 같이 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뷔페라 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이제 같이 기획하는 그런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이제 비건 영화로 파랑새 방랑학교를 같이 기획하는 그런 연대 행사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 채식을 알리고 일반인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를 양성하는데 그 활동가를 평화밥상 안내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왼쪽에 그 뭐랄까 포스트는 지금 한인들이 해외 거주 한인들이 요청이 와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코로나가 준 선물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활동가 양성이라면 다 오프라인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줌으로 접속을 해서 시차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그런 예시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체험부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사실 작년부터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한데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이제 그런 축제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갈 수 있는 방법에는 다양한 시도를 했었어요. 도시농업 박람회나 그다음에 교육잔치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그래서 사실 먹거리 알리는 단체는 저희 단체밖에 없더라고요. 온갖 체험부스는 많은데 그런 행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차별 없는 세상 이렇게 여러 시민 단체들이 연대하는 그런 행사도 이제 정말 차별 없는 종차별 없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면서 보통 이 차별 없는 세상이 노동자하고 장애인들 이런 세상을 이제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동물하고도 우리가 어쨌든 공존하는 차별 없는 세상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해 보고요.
그다음에 오이로 축제, 그다음에 이제 참교육을 고민하시는 그 스님들과 같이 체험 부스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평화담은 장터라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비건 문화가 많은데 지역에는 이제 이런 비건 장터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시골에 그리고 도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자연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작은 폐교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비건 장터도 이제 손수 저희 회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빵이든 김밥이든 이제 이런 그래서 가족들이 나들이 오는 기분으로 단순히 물품을 구매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도심에서 오면 그때 구매 중심으로 가게 되지만 어떤 자연의 품 안에 있으면 하루 나들이 오는 개념으로 이런 시도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이제 여기 뭐 계시는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온갖 시민 참여 예산이나 공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런 형태에서 어쨌든 채식을 알려보려고 지금 예시된 건 이제 울산교육청 시민 참여 예산으로 작년에 이제 선정이 돼서 올해 집행하고 있는데 영화하고 요리하고 그리고 채식 도서하고 이걸 패키지로 해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세시아리 축제는 저희 채식평화인대만의 이제 축제였는데 재작년까지 그죠. 이제 강연하고 그리고 채식 먹거리랑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나눌 수 있는 거리를 같이 묶어가지고 보통 1박 2일로 진하게 어쨌든 채식을 겪어보는 체험해보는 그런 축제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뭐 인연곡이나 채식 김장 축제도 했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또 코로나 시대에 또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설날 맞이해가지고 채식떡국 공모전도 해보고 얼마 전에 또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뭐 시스플라시가 이제 넷플릭스 많이 상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한테 또 채식 선물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또 일반인들한테 환기시키려고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강연, 지금은 좀 대중강연 형태가 바뀌었는데 이건 오프라인 할 때 이제 대중강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울산에 이제 채식 선택급식이라는 주제도 이렇게 풀어냈었고요. 그리고 일반 뭐 대중들한테 이제 건강강연 이런 데 하고 항상 채식 통곡 전체식으로 해서 그 먹을거리도 같이 시식할 수 있게 세트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구에 물려줄 아이들의 교육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팔당생협의 조합원이신 옥지윤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팔당 생명살림 불의생협 이하 팔당 생협조합원 옥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팔당 생협 조합원이라는 것에 자부를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팔당 생명살림 선언문에 이곳은 땅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무생명을 살리는 유기농 살림살이를 하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전쟁, 다툼, 폭력을 넘은 평화의 살림살이를 하는 곳이 바로 여기 팔당생협이라 하니 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합원이라는 게 자부와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채식을, 그것도 비건 채식을 한 지 12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엔 각각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채식을 적극 권하지 않았어요. 또 강하게 권하면 거부감을 느끼실까 봐 천천히 조용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저를 만나면 채식을 꼭 해야 되는 것, 채식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정도로만 소극적으로 전개를 했는데 글쎄 이번 코로나를 겪으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천천히 할 때가 아니네.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쩌면 공격적으로 채식을 알려서 나 혼자만이 아닌 내 주변의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채식을 처음 하게 된 계기는
2008년 유기농, 아니 미국산 쇠고기, 이 광우병 때부터 제가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도미니언 영상을 본 후에 아예 우유 계란도 딱 끊어버리는 비건 채식을 하게 됐답니다. 도미니언이 뭔데? 궁금해 하실까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좀 거북스러운 장면이 있더라도 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는데도 볼 때마다 항상 끔찍해요. 이게 바로 지금 축산업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참혹하게 도륙된 가축들이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호르몬제, 항생제, 방부제 덩어리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성인병, 전염병, 바이러스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죠. 또 여기서 배설된 배설물 폐수 등이 지금 강, 호수, 바다, 흙으로 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또 축사를 만들려고 그 넓은 숲과 열대우림이 지금도 계속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축산업으로 발생된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지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충격을 받네요. 그 그런 고기가 동물로 보이고 별 생각 없이 먹던 음식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고통, 학대, 학살을 당하고 인간이, 자연이, 지구가 파괴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면서 육식을 즐겼던 나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식을, 그것도 비건 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 시기가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와 재난이 온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유기농 채식이 지구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러분은 유기농 살림살이를 하는 탈당생협 조합원이십니다. 친환경, 무농약 먹거리를 일상에서 가까이 하시는 탈당생협 조합원이십니다. 이런 조합원들을 모시고 땅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무생명을 살리는 유기농업 살림살이를 하는 곳이 바로 탈당생명살림 두레생협이라 하기에 제가 감히 오늘 유기농 채식이 지구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권하는 겁니다. 땅을 죽이고 물을 죽이고 무생명을 죽이는 공장식 축산으로 만들어진 고기 덩어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기농 채식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돼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긴 시간 동안 지금 계속 기다려 주셨는데요.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 대표이신 조기래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조길래라고 합니다. 저는 송미 선생님에게 10분 동안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하셔서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말씀 많이 듣고 또 두레생협 회원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질문들이 계시고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를 사실은 더 많이 듣고 싶어서 오늘은 그냥 제가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2010년도에 초록급식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방선거 국면에서 기후위기 상황 극복하려면
주일에 채식급식. 그때 저희가 용감무쌍하게 내걸었던 게 유기농 비건 채식을 저희가 내걸었었거든요. 유기농 완전 채식이라고 그 당시엔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에 채식 급식이 도입이 된 이제 그 토대가 되었던 그런 저희 단체 출범인데요. 그래서 2010년도를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광주에서 채식 급식을 준비를 했는데, 2011년이 되니까 기후위기 상황이 단순히 학교급식 차원에서 논의를 해가지고는 극복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이제 재창립을 하면서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라는 이런 이름으로 재창립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건이 답이다. 라는 이런 그 모토로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광역시 산하교육청의 경우에는 거의 전 학교가 300개가 넘는 학교가 주 1회 채식급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4개 학교에서 채식 선택급식, 그 시범학교, 채식 선택급식 연구학교 이런 그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느끼게 된 거는 이제 2015년까지 저희가 강제로 거의 300개가 넘는 학교가 했었고요. 그 급식은 조개류 정도의 조미료는 들어갔지만 페스코도 먹지 않는 채식이었어요. 뭐 지금도 학생들이 반발이 심하고 학부모들의 이의도 있었지만 2011년부터 15년까지면 이게 말할 수 없이 거셌거든요. 초기에는 저희가 1년 반 정도 강사단을 양성해서 교육과 함께 이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췄는데, 그 뒤에 이제 교육청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예산 문제로 중단을 하게 되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다가 그 뒤에는 건강식단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완화되고, 그중에 일부 선생님들은 지금까지도 주 1회 채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최근 들어서 학교 급식에서의 채식 급식 논의가 활발해지고, 광주도 역시 다시 새로운 각오로 이제 시작을 하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 또 선택급식, 채식급식 시범학교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 3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 이외에도 지금 교사 연수를 위한 직무 연수를 위한 강의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16강 정도 됐는데 채식이 한 2강 정도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전국에다 다 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광주는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이 채식의 확산이 학교급식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전환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급식도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반드시 예산 지원이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영양사 선생님들이 사실 개별적으로 한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채식 레시피를 단독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당시에 이제 그 영양사 선생님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그 레시피를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전국적 규모로 사실은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가져가고, 교육부에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교육청 강의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이거는 영양사 쌤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다. 그분들한테는 너무 큰 사실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교육부에서 가져야 된다. 무엇을 담보로 가져오느냐면 학생들이 채식급식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감축하는 온실가스량을 계산해 가지고 이걸 탄소 거래 가격에 상응하는 지원을 정부에서 교육부가 받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노력을 통해서 그만큼
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왜 기업만 혜택을 보느냐? 학교도 혜택을 봐야 된다. 이 예산을 교육부에서 끌어와서 교육부에서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셰프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그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레시피를 개발하게 해가지고 그런 레시피 전문가들이 만든 레시피 풀을 교육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각급 학교에서는 그걸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형태로 가야지 된다. 이를테면 뭐 학생들이 절대로 채식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채식 레시피 이름이 이온복의 비건 마라탕, 뭐 이온복의 둘도 없는 채식 짬뽕,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다 그러면 아마 학생들이 호기심에서도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다음에도 그 식사가 나왔을 때는 기꺼이 이렇게 먹는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만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채식 급식과 동시에 또 한편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제도적인 전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영국에서 채텀하우스가 굉장히 선구적으로, 채텀하우스는 연구자가 한 100명쯤 되는 영국의 왕립연구소예요. 그 대단한 연구소인데 여기에서 그 연구 보고서를 펴낸 것에 보면 거기에 명백하게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세상을 바꾸려면 채식을 해서 혹은 육식을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거는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우리가 지금의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만큼의 그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절대 낼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전문 연구소에서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시민사회와 개인의 실천은 초기 단계를 촉진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 옵션들을 가지고서 이런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추동해 가야 된다. 국가가 규제를 할 거는 규제하고 인센티브를 줄 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예산도 그린 뉴딜 예산에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이 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나 저희 단체나 혹은 광주 지역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전국 기후위기 비상행동 차원에서 채식 그 정책 포럼을 할 때도 그 핵심 저희들의 그 주장이었던 것이 결국 이 채식 급식 혹은 채식으로의 전환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의 주 의제가 돼야 하고 그린 뉴딜의 의제가 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변화를 가져오도록 연합해서 다른 단체들과 혹은 연구소와 연합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강사단 또 양성을 해서 학교로 교육을 내보내거나 혹은 뭐 마을이나 이런 데 그 교육 현장에 저희가 내보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아까 옥지연 쌤도 말씀을 하셨고 또 강성미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은 기후 붕괴, 생태계 붕괴의 도미노를 앞두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당장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 성공해도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지금과 같은 식생활로는 0.00000001% 높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미 최정상의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보들을 두루 여러 곳에다가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자 집단이기도 하고 교육청 단위이기도 하고 또는 환경교육센터라거나 강사양성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런 문제는 또 함께 농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로컬푸드 이런 기구들과 함께 강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비건을 지향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식이나 비건이 결핍, 뭔가 부족하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걸 다 놓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나 거부감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비건 세상이 온다면 그것은 결핍의 세상이 아니다. 또 다른 풍요의 세상이다. 아까 잠깐 강성미 쌤도 인용을 하셨는데 What You Eat Matters라고 하는 제인 구달 박사님이랑 이렇게 다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 그런 채식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그들이 피크닉을 가서 음식을 나누면서 교감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풍요이다. 새로운 형태의 평화고 새로운 형태의 공감이고 새로운 형태의 배려다. 결국 동물에게 공감하고 배려한다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소외받거나 고통을 겪거나 지독한 가난에 평생을 시달려야 하거나 이런 사람을 소홀히 하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미건이 지향하는 그런 어떤 세상 그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강의 시간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의 채식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 의제가 돼야 한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작년이나 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운동권 안에서도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은 환경운동 단체들과 그런 기후위기 비상 행동에서 함께하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어디까지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냐면 이 채식이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너지 전환과 먹거리 전환, 식단의 전환이 똑같이 중요한 의제여서 이 두 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여기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저희 여기 있는 이 채식단체가 그걸 다 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해 전국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경우는 탈석탄과 기후정의 이 두 개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지금 집중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그 다음에 교통, 녹색교통, 그 다음에 채식과 도시농업 이렇게 5개의 의제를 돌아가면서 집중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5월 달에는 채식이 집중 행동 주간이에요. 그래서 교육청과 이제 다음 주에는 시청에 가서 전체 이 시위하는 전체 참가자들이 주로 채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전체 차원에서 하면서 이 행정에 그와 관련된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지금 금요 행동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마을 네트워크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출발은 에너지 전환마을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의제들을 함께 그걸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의 전환을 꿈꾸는 그런 마을 운동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채식 의제를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테면은 9월에는 그 중에 한 마을에서 마을 페스티벌을 마을 비건 페스티벌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비건 쿠킹 클래스를 통해서 강사단이 만들어지면 그 마을에다가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내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여름에 시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여기 채식평화연대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 강성미 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환경 혹은 동물권 단체들이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가 함께 군대 내 채식 선택권 함께 협력했고요. 올해는 지금 이제 학교 급식에서의 지금 모든 학생들에게 인권 차원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권이 진정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거기에 지금 함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제가 독일에서 지내고 독일 그 육류 대체식품 이거를 제가 유심히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팔당 생협의 어떤 좀 제한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전에 제가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린 뉴딜 포럼에서 발표하면서 몇 가지 농업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이미트 스마트한 농부들, 그러니까 기후 농부죠. 기후 농부들을 키우는 그런 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농민 세대를 저희들이 또 지금 어르신들은 90 막 이렇게 돼가고 세상을 떠나고 그러시잖아요.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청년 농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클라이미트 스마트한 농부들을 키워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정부가 하고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농촌 지역에 갖춰서 이런 그 뭐 식량 안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그런 변화를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었고 또 하나는 탄소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유럽연합 에서 나온 데이터나 혹은 연구 보고서 같은 데를 보면은 얘기가 돼 있고 미국에서도 이미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2011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한 워크숍에서 유기 농부님하고 밤에 굉장히 캄캄한 그 공간에서들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농부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가 유기농 농사를 짓는 것은 유기농부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뿐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어도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최소한 출발점은 탄소 농사가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이게 제가 그 보고서를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밭에다가 질소비료를 3번을 뿌리고 제초제를 1번 뿌리면 그 토양은 더 이상 탄소를 흡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기록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연구 결과를. 근데 만약에 지금 생협이 납품을 하거나 이런 그럴게요. 제가 이야기를 더 길게 해버리고 말았네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얼른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탄소 농사는 그러니까 유기농 농업을 해서 그 생물 다양성을 경작을 하고 동시에 그 안에서 그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면 그것에 대한 기여도를 정부가 계산해서 이거를 보상을 하는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채식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현주님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의 이현주 대표입니다.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서 직접 뵙지 못해서 이렇게 녹화본으로 만나 뵈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는 꼭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Meat Free Monday Korea에서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을 조직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조직은 사실 자원봉사 단체여서 정식으로 등록된 그런 비영리 사단법인 조직과는 매우 활동 방식이 틀립니다. 저희는 전 활동가 모두가 각자 생업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이제 세상을 위해서 조금 헌신해보자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인 활동가들만 10명 정도 되고요. 또 그냥 이렇게 톡방에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분들은 한 30분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좀 느슨해요. 그래서 뭐 누가 일하라고 강요하지 않고요. 다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저희가 모여서 함께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조직이라는 게 운영을 해보면 자발적으로 열정이 생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열정이 생기지 않을 때는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어렵고 또 본인이 열정이 생기지 않으면 이 활동을 계속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래도 저와 함께 10년 정도 같이 호흡을 맞추는 그 둥지 같은 그런 활동가들도 2분이나 계시고 또 제 강의를 듣거나 또 이런저런 이벤트에서 인연이 되어서 활동가로 참석하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공익적인 일에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함께 하는데 공감을 하고 또 아무리 이제 남는 시간에 한다 그래도 저희가 뭐 밤늦게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일에 모여서 또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자기의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더 열정적이고 순수한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미프리 먼데이는요, 2003년에 그 미국의 미틀리스 먼데이 USA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는 2003년에 블룸버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비만율을 낮추고자 하는 공중보건 캠페인으로 이 운동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운동이 기후변화 운동 관련된 환경운동이 아니었는데요. 2009년에 비틀즈 전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에 의해서 UN 기후변화 총회를 앞두고 벨기에에서 열리는 유럽의회에서 Meat Free Monday, Less Meat, Less Heat 이렇게 해서 고기를 줄이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환경운동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폴 맥카트니의 유명세를 힘입어서 여러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과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저와 같이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나라가 40여 개국이 되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요즘은 구글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저희 글로벌 플랫폼이 생겨서 글로벌 플랫폼 안에서 서로의 활동들도 올리고 관련된 기후변화 정보나 영양 가이드들도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 운동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엄격한 채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채식운동이냐 하는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고 또 반대로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아니 무슨 고기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런 취지도 있었고 반대로 우리는 일주일에 뭐 5번 고기 안 먹어 무슨 고기 없는 월요일이야 이상해 라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기후변화 정책으로 또는 이렇게 학생들의 먹거리 식습관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으로 또 채식하는 권리, 먹거리 선택의 권리로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울시청인데요. 2014년부터 일주일에 하루는 매주 금요일마다 채식 식단을 제공해주고 계시고요. 서울시에서 제공된 그 채식 식단 레시피를 저희가 받아서 한국의 린나이 가스레인지와 또 샘표의 국간장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한국식으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환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1095끼니 1년에 하루 3끼를 먹었을 때 1년에 1095끼니인데요. 그 중에 일주일에 하루 점심은 1년에 딱 52끼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52끼니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데요. 나무 식재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서울시청 본관에서만 1년에 7만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805개소의 단체 급식소에서 주 1회 또는 월 2회 정도 채식을 하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과 또 인천교육청, 울산교육청, 전국교육청, 광주교육청, 다양한 교육청 등지에서 주일의 채식 또는 채식 급식 선택제 이렇게 월 1회, 월 2회의 채식의 날을 지정해서 채식을 선택하는 등 채식의 취지에 공감해서 공적인 어떤 그런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뿌듯하고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채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 채식을 했을 때 건강상으로 문제가 없나 하는 그 이제 영양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채식을 시작했을 때 학부모들이나 또는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하는 학교 당국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크고요. 또 실제로 채식을 의식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내 아이들을 채식을 시키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학교로 전화를 해서 왜 똑같은 급식비를 냈는데 고기를 안 주느냐라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영양식단 가이드들이 사실은 1940년대 무렵에 미국 농무성으로부터 시작된 영양 피라미드 가이드에 입각한 것들인데요. 그때만 해도 3가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3가지 영양소를 강조하는 영양학이었다면 최근은 그 미국 농무성, 가장 보수적인 미국 농무성 식단 가이드조차도 플랜-베이스드 다이어트, 그래서 자연식물식을 주로 먹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류와 특히 육가공류, 그리고 당분,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은 엄격히 제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전 세계의 37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식단 가이드를 펴냈는데요. 그 가이드의 이름이 인류새 식단입니다. Eat Lancet Report라는 것인데요. 그 가이드에서는 앞으로 전 인류가 이 지구에서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잘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레시피와 구체적인 영양 가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단백질을 우리가 여태까지는 동물성에 의존해 왔다면 플랜-베이스드 프로테인에 의존을 해라. 그리고 그 플랜-베이스드 프로테인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데이터는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2가지의 샘플 식단을 제시를 했는데 대부분은 플랜-베이스드 다이어트고요. 그 중에 일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고기와 유제품 그리고 생선류를 추가할 수 있는 플렉시테리언 다이어트를 추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채식주의자나 채식인들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에게 권하는 식단 가이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채식을 실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기 앞서 이제는 정말 대안적인 미래를 위한 지구 공동체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바람직한 식단이자 또한 개인의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건으로 18년을 살고 있는데 조금 덜 죽이고 다른 생명체들에게 덜 피해를 가하고 가능하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좀 더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조금 개인적인 철학을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이런 비건 채식을 선택하기도 하죠. 저는 학교나 일상 속에서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떼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채식주의자가 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기를 좀 적게 먹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듀스테리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리듀스테리언 운동이 모토를 삼고 있는 것은 고기의 총량을 줄이는 만큼 우리는 온실가스를 굉장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땅도 살릴 수 있고 동물들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식습관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리듀스테리언 운동을 학교에서는 주 1회 채식 운동 이렇게 주일에 채식의 날 실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가령 매일 들어가는 그런 레시피들 중에서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버섯이나 두부를 사용해서 요리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실천하시는 방법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또는 한 끼 중에 한 가지 메뉴부터 한번 채식 베이스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처럼 오래 채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땡기지도 않고 또 오히려 먹으면 조금 불편해지는 그런 자연적인 반응들이 나타나서 저는 억지로 노력하기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스며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실천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와 지구가 둘이 아니고 나와 우리 이웃이 둘이 아니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생태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고민해 본다면 단지 엄격한 비건으로 첫걸음을 떼지 않는다고 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지구 공동체 동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조금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식 식단만으로도 건강상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근 트렌드인 플랜베이스드 다이어트, 즉 자연식물식에 의하면 자연식물식의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메인으로 주식으로 먹고 있는 그 밥이나 이런 곡식류들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껍질째 먹는 통곡류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꼭 통밀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쌀은 현미밥, 그리고 율무도 통율무, 보리도 통율무, 통보리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좋겠죠.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걱정하는 것보다 채식 식단에서 그렇게 부족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백질을 걱정하기보다는 채식을 하면서도 정크 비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채식 가공식품 위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짜신다든지 또 채식을 하신다면서 너무 지나친 당분류나 또 스낵이나 어떤 과자류, 빵류 이런 데 집착을 하시는 거는 건강에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식물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우리 전통밥상처럼 있는 그대로의 식재료들의 맛과 향과 색깔을 살려서 먹는 식사법이고요. 이런 식사법으로 식사했을 경우에는 만성질환도 고칠 수도 있고 암도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식사법입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는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바로 색소들, 그러니까 그 채소들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고기나 동물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식물들의 색깔, 맛, 향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색깔, 맛, 향기의 파이토케미컬을 살려서 먹는 그런 채식 요리법들을 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하나마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3월부터 K-비건 비즈니스 포럼을 기획을 하여 매달 비건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파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한국엔젤투자협회와 그 다음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네이버 정책연구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비건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단지 소수의 철학과 가치에만 머물지 않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냥 비건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소비해 볼 수 있는, 그런데 비건 라이프 스타일의 소비는 착한 소비가 되어서 나는 소비를 하지만 그 소비가 지구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동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순환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매달 3번째 주 월요일 저녁에 열리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님까지 마지막에 부상으로 만나봤고요. 오늘 그 모두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박수로서 이렇게 모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